라이프 레슨 좀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가뜩이나 어른인데 더 어른이 되셨네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내가 그 유튜브에서 보던 로우파이 감성 아니야? 쇼미더머니는 좀 그런 드라마를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래퍼블릭은 그냥 랩만 잘하고 그런 식이어가지고. Find your Knocks, 넋이라도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로 특별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스타일리시한 프로듀싱과 확고한 기준의 작법으로 멋진 장르 음악을 만들어낸 프로듀서 뷰티풀 디스코님, 그리고 뷰티풀 디스코님의 절친인 프로듀서 비앙님, 뷰티풀 디스코님과 함께 멋진 앨범 균을 만든 플레이어 쿤디판다님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힙합 프로듀서 뷰티풀 디스코라고 합니다. 힙합 프로듀서예요? 나 처음 듣네. 사실 힙합 프로듀서여가지고 다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로우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맞아요. 힙합 프로듀서이고 싶습니다. 오케이.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초장부터 밝혔어. 좋아요. 그렇다면 쿤디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힙합 기반의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는 쿤디판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pop 프로듀서 비앙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뷰티풀 디스코님이 힙합 프로듀서, 네. 프로듀서로서 잘 알려져 있지만은 음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일을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일을 하셨고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음악을 하고 있긴 한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뭐 이런 저런 것들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음악 아닌 일들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한둘씩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곳에서는 저한테 이제 로우파이 힙합 아티스트들을 모아서 컴필레이션 기획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해주신 적도 있고, 자이언티 형님께서는 저한테 막 스탠다드 프렌즈 A&R을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다양하게 좀 했었습니다. 스탠다드 프렌즈 A&R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음악업계에서 스탠다드 프렌즈 A&R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진짜요? 뷰티풀 디스코님이 일단 그 A&R 일들을 경험하셨고 지금은 이제 나오신 건가요? 어떻게 된 네, 거죠? 지금은 그만두고 그냥 음악인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었습니다. 비앙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요즘 지내시고 계신가요? K-팝 프로듀서인 만큼 K-팝 만들고 계신가요? 그냥 일단 작업 많이 하고 있고 계획 중인 거는 쿤디판다도 참여하고 있는 저희 밴드 플래시업 앨범을 계획하고 작업을 많이 해놨고, 그거 말고는 이제 해세라는 보컬 친구랑 짧은 앨범 같은 거를 하나 내고 싶어서 그거 작업하고 있었어요. 사실 꾸준히 계속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 비앙님이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사실 비앙님의 많은 직업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카페 사장님으로서도 네, 또 계시는데 맞아요. 요새 얼마 전에 한국에 큰일이 있었잖아요. 네, 자영업자 비앙님에게는 타격이 없었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큰 이슈가 있으면 언제나 좀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가게가 관광 상권에 있고 언제나 그렇죠. 뭐 여러 번 겪어봐서 이제는 또 그 일이 있었을 때 뭐 여러 걱정이 있었지만 또 저는 또 가게 걱정도 좀 앞섰고 그랬습니다. 쿤디님 같은 경우에는 요새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저는 이제 최근이죠. 어쨌든 한 달 전에 준비하던 앨범 모든2라는 앨범을 냈고요. 이제 또 정규를 냈으니까 일을 좀 키워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뭐 단독 콘서트도 준비해보고, 이번 앨범 나오면서 5년 동안 소속돼 있던 회사에서 독립을 해서 혼자 좀 뭔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바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라이프 레슨 좀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가뜩이나 어른인데 더 어른이 되셨네 이거 진짜. 되게 필요한 시기네요 지금. 그쵸. 약간 그러면은 지금은 일을 다 혼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다 혼자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인공인 콘서트지만 저처럼 프론트맨이 있으면은 그걸 같이 정리해주는 친구가 필요하고, 게스트가 있으면은 게스트 인솔해줄 친구들이 필요하고, 티켓팅 도와줄 친구들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 주변 친구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뭐 이렇게 좀 일을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좀 해보고 있어요. 아이고, 일단은 거의 음악 산업에서 다시 한번 CEO로서 이것저것 부딪히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근황 얘기를 좀 해봤는데 뷰티풀 디스코님 근황 중에 좀 중요한 근황이 하나 있어요. 최근 비트 테이프 하나를 발표하셨는데 이 비트 테이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비트테이프 이름이 꽈르또인데 꽈르또. 네, 포르투갈어로 방이거든요. 오. 그 방인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작업을 다 하고 새벽에 이제 완전 컴퓨터 다 끄고 이제 이렇게 창문 열고 있었는데 그 동네가 저희 동네가 되게 조용해요. 밤 되면은 조용한데 이제 제 방 안에는 주황색 불만 켜 있고 이게 뭔가 되게 좀 아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감성이 우울해 보이는 거. 아니요 되게 편안했어요. 진짜. 편안해? 그래서 그게 이거 완전 내가 그 유튜브에서 보던 로우파이 감성 아니야? 그렇네. 그래가지고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고 그때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트 테이프이 일주일 동안 그냥 비트를 쭉 만들어서 그 중에서 몇 개 골라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 6개만 골라냈는데 근데 여튼간에 이제 제가 거기서 로우파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이거 분명히 힙합인데 네. 힙합답지 않은 드럼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제 자기 주관 없는 아트워크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그냥 나 저만의 스타일로 그것들을 채워 넣은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우파이의 좀 약간 부드러운 그 감성은 가져오되 드럼은 완전 제이딜라 같이 하고 싶었고 그 아트워크도 약간 좀 그 로우파이 씬에서 잘 쓰지 않는 아트워크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 중에 한 명인데 프랭크 돌이라는 애인데 어떤 거를 참여하셨어요? 이분이요. 네. 저기 스티브 레이시랑 오. 아미네 오. 그리고 노네임 그런 사람들 아트워크를 한 사람인데 네네. 저도 성공할 줄 몰랐거든요. 그냥 이메일 보냈는데 일주일 동안 답이 없어가지고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후보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앨범 메일 이제 봤어 바빠가지고 하면서 그러면 저기 뭐야 내가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무드를 설명을 해주니까 그럼 한번 작업해볼게 해서 한 이틀 뒤에 바로 그 사람 또 작업 방식이 되게 특이한 게 휴대폰으로 작업해요. 그래요? 휴대폰으로 어플로 그냥 자기 친구들 얼굴 따가지고 그냥 저 사진들 뭐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좀 디깅 해와가지고 다 붙여놓고 질감 만들고 포토샵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뉴욕이 제일 빠르잖아요. 뭐 되게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빠른데 거기서도 제일 빠른 애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과한 좀 선택을 한 거죠. 네. 조금 오버페이 하면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거를 이 비트 테이프를 발매를 했지만 뭔가 저의 그냥 생존 신고 같은 느낌. 그냥 이런 거 계속 하고 있다. 그냥 이런 거 알리는 정도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버페이를 했고, 네, 그랬던 앨범이었습니다. 보면은 약간 뷰디님이 아트워크를 표현할 때 중요시하는 것들 자기 표현이라는 게 뭐 어떤 점이에요? 자기 표현이라는 게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좀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쿤디님 앨범을 예로 들면은 한결같이 되게 그 캐릭터 그 애니메이션 같은 그 쿤디님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여튼간에 이 아티스트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남이 그냥 지정해주는 대로 그냥 쓰는 그냥 별 생각 없어 보이는 그런 것보다 그래도 좀 자기가 어떤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더라도 거기서 또 개성이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뷰디님이 자주 작업하시는 이제 아트워크 디자이너 분으로 저희 넋이라도에서도 나온 소연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소연님하고 작업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으세요? 제가 소연님이랑 작업할 때 되게 좀 답답한 게 없거든요. 왜냐면은 취향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요? 하면서 그냥 바로 토스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디자이너들이랑 이제 몇 번 해봤을 때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하면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시원시원하고 좋고 이런 디자인 포인트라든지 이런 디자인 스타일이
요즘에 너무 많이 보인다 하면은 둘 다 별로 안 좋아요. 완전 그건 빼자 이런 식으로 가는 편이라 그런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반골 기질이 살짝 그런 게 너무 있으시죠? 너무 많아요. 저희.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비트테임 얘기할 때 힙합 드럼 막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뷰디님이 생각하는 네. 힙합 드럼의 맛은 무엇이고 그 네. 힙합 드럼의 맛을 살리기에 비트테임 작업할 때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첫 번째로 드럼 소스의 질감이랑 그 드럼 사이의 간격들 있잖아요. 그 그루브를 만들잖아요. 그게 네. 비양 형도 그런 거에 엄청 좀 많이 치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보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힙합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마우스로 킥 스네어 하이에 칙칙칙칙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근데 또 이제 아까 또 제가 좀 로파 힙합을 하긴 하니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잘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가 좀 잘한다고 느껴지세요? 최근에 친구가 된 저기 베를린의 플로필즈라고 오. 그 친구가 질감을 엄청 잘 잡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재즈 매니아라서 재즈 드럼 같은 스네어를 막 쓰는 것 같은 게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좋습니다. 뷰디님이 힙합 프로듀서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힙합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 음악가들 노래 프로듀싱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 네. 본인이 프로듀싱한 다른 곡들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일 최근에 발매됐던 게 원슈타인님의 잊기 전에 메모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쿤디님의 균도 있고요. 그리고 쿤디님의 친구이신 최엘빈님의 슈프림이라는 곡을 만들었었고 엄청 오래되긴 했는데 기리보이님 곡 중에 앵무새라는 곡이 있어요. 그것도 작업하고 이것도 오래되긴 했는데 저기 크러쉬의 팁토라는 곡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좀 네. 저작권이 아직 들어오나요? 저작권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뭐 그냥 뭐 그냥 근근히 그냥 뭐 네. 좋습니다. 사실 이번 비트테ip에 대해서 비양님한테 얼핏 이야기 들어보니까 엔지니어링 과정 중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뭐인지 궁금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페이를 했다 했잖아요. 아트워크에. 그래서 원래 마스터링을 맡기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해야겠다 마스터링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뭔가 조금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양 형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했는데 AI 마스터링을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좀 제가 AI 기술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음악에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을까 하고 이제 한번 결제를 하고 마스터링을 해봤는데 제가 한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약간 뭔가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마스터링을 한 거는 뼈 사이에 살이 안 채워진 느낌이었는데 걔는 그걸 다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하고 그렇게 발매를 했죠 그냥. 그리고 사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형이 언제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마스터드 바이 뭐라고 쓴? 안 적었어요. 안 적고. 안 적었고. 네. 아니 그러면은 두 분 비양님이나 쿤디님은 AI 툴 같은 거 활용해서 음악 만드신 적 혹시 있으세요? 기술이나? 저는 이래저래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떤 거가 있어요? 마스터링 그런 이제 데모곡 같은 거 이제 그냥 이제 내가 듣기 위한 거 모니터 파일 같은 거 할 때는 무조건 그냥 AI로 해버리고 그리고 뭐 그 목소리 변환하는 거는 네, 그거 자주 쓰고 AI 커버곡 막 이런 거? 그거랑 아마 원리가 같을 거예요. 같은 원리로 만드는 변환을 왜 써요? 변환이요? 목소리 변환을 왜 써요? 뭐 여자를 위한 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탑라이너가 남자다. 그럼 이제 좀 뭐 변환을 하면 더 듣기 편하잖아요. 더 맞죠, 그러니까 뭐랄까 참고가 잘 되니까 그런 이제 가이드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 예전에 그런 식으로 뭐 가이드곡 하나를 들었는데 남자분이 여자분 그 가이드 하려고 가성으로 부르신 것 들었는데 아. 좀 그렇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게 별로 안 예뻐서 근데 이제 그런 AI 툴을 활용하면 듣기 되게 괜찮거든요. 되게 아무래도 부르는 사람이나 이 곡을 쓰고 싶은 사람도 더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은 것 같아요. 쓰기. 오, 좋습니다. 쿤디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저는 AI를 음악이랑 아트워크 만들 때 두 개 다 사용을 해봤는데 저도 아트워크
앨범 커버를 다 핸드폰으로 만들거든요. 오. 근데 이제 핸드폰 어플로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도 이제 AI 업데이트가 나와서 일단은 그래도 좋은 점은 이게 직접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지를 따와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재료를 어딘가에서 건져올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비양 형이랑 좀 비슷한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사람들이 래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탑라인 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창작하면서 좀 즐거워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런 멜로디 짜기 그런 건데 제가 멜로디를 짜는 거에 비해서 제가 노래를 못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 오션 AI를 돌려서 이 멜로디 라인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프랭크 오션이 불렀는데 별로면 진짜 별론 거잖아. 진짜 가만히. 별론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판단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이제 네 그렇죠. 그렇게 AI를 다 한 번씩 다 쓰셨던 경험이 있잖아요. 직접 써보니까 요새 제기되는 문제 중에 AI가 뭐 예술가의 영역 대체한다 뭐 이런 것들 얘기가 가끔씩 돌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세 분은 진짜 AI가 음악가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 결론은 음악도 뭐 예를 들어 쿤디판다로 얘기를 하자면 쿤디판다의 랩이 좋을 수도 있지만 쿤디판다라는 사람과 이 캐릭터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 때문에 또 이 사람의 가사가 뭐 정당화되고 뭐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크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범죄를 저질린 뮤지션 음악을 들을 때 괜히 이제 그 음악이 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위대한 아티스트였다면 근데 괜히 듣기에 좀 불편하고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떤 그 캐릭터 인격과 캐릭터라 생각하는데 AI는 일단 애초에 그런 게 없으니까 아예 대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뭐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대체가 될 수 있겠죠. 저보다 그러니까 프로듀서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플레이어나 뭐 캐릭터 강한 프로듀서는 대체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뷰디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도 근데 비양 형이랑 진짜 똑같은 생각을 한 게 그 아티스트의 스토리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 캐릭터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하츠네 미쿠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그 다들 콘서트 가서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도 스토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했으니까 네. 생긴 거지.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쿤디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AI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예술가가 뭔가를 할 때 자기 예술 행위를 할 때 보상도 있지만 보람도 있잖아요. 좀 웃기지만 저도 비트 메이킹 연습을 하는데 그 비트들이 정말 별로거든요. 근데 그 비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술적으로 너무 별론데 너무 좋고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비트를 네. 말씀이시죠. 근데 별로예요. 객관적으로 구린데 근데 그래서 저는 AI가 기술의 영역을 대체할 수는 있는데 예술가들이 예술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정신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왜냐면은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 자기 거를 진심으로 뭔가 독창적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서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서 뭔가 예술하는 사람이라면 옆 동네에서 AI가 예술을 하든 옆 동네 철수가 예술을 하든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 네. 근데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네네. 머지않아 미래에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뮤지션이 이제껏 알고 보니 AI로 곡을 저 그 생각 만들어왔다. 많이 했어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나는 그걸로도 만들고 그 음악을 즐겨왔던 그게 나의 경험이고 기억이니까 그마저도 나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거는 대체될 수 없는 거니까.
좋습니다. 제가 쿤디님한테 레퍼블릭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비앙님이 아무래도 레퍼블릭 좀 많이 보셔가지고 저 진짜 애청자예요. 근데 물론 다 봤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프로그램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프로그램이 진짜 그 어떤 대중성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네. 근데 대중성보다는 좀 더 이제 랩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좋은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쇼미더머니는 좀 그런 드라마를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참가자들의 드라마들을 좀 풀어주고. 근데 래퍼블릭은 진짜 그런 거 없고 그냥 랩만 잘하고. 서사보다도 그냥 네, 그냥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가볍게 시청하기에 전 재밌다고 느꼈어요. 좀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네, 풀어내는. 그렇죠. 근데 그걸 랩으로 한다니 어쨌든 저처럼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 랩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레퍼블릭은 쿤디 판다님에게 득이 된 것 같아요? 실이 된 것 같아요? 득이 된 게 더 많죠. 득이 된 게 더 많고 쇼미더머니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연락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힙합이 특히나 좀 사람들이 빨리 잊거든요. 누가 있었는지, 누가 뭘 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잊게 되는 것 같은데 활동 왕성히 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자체로도 이미 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게 시기가 다 맞았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쇼미더머니 9에 가서 높이 올라갔는데 제가 10에 또 나오면 무조건 실밖에 없거든요.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또 3, 4년 지나가지고 쿨타임이 좀 차지 않았나? 미디어에 비춰지는 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근황까지 이야기를 해놨고 사실 세 분을 모시게 된 까닭은 쿤디 판다님의 2021년 발매된 명바 기운에 대해서 이제 이러저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본론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쿤디님 어떤 앨범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균은 제 정규 2집으로 발매가 된 앨범이고요. 21년도에 냈고 얼터너티브 힙합 앨범이고요. 좀 아날로그하고 따뜻한 어떠한 앨범이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운드를 구현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세션을 왜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균을 들어보면은 밴드 세션이 정말 거의 모든 트랙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네, 되게 시작이 무슨 곡이 처음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뷰티풀 디스코님이랑 작업을 하고 뭐 이 파트는 세션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나 두 개를 리얼 악기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더 하게 되고 그럼 이것도 한번 바꿔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밴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프로듀서 뷰티풀 디스코님 입장에서 그때 이제 작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타입비트를 이제 오신 것 같은데 타입비트에 있는 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카펠라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카펠라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작업했던 곡이 오늘 할 개원액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이제 작업하고 제가 그러니까 그때 비트를 후보를 2개를 드렸는데 그 두 번째 후보 곡을 중간에 그 약간 좀 비트 스위칭 되는 느낌으로 쓰면 어떻냐 하셔가지고 첫 번째 버전에다가 중간에 그 보면 오늘 개원액에서 피아노로 변주되는 그 어쿠스틱 피아노 비트로 변주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 집어넣게 됐고 또 마지막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쿤디님께서 이제 뭔가 지휘 아래 뭔가 해주셨어요. 야, 이거 그러면 트랙 바이 트랙으로 이제 얘기를 해봐야 이제 어떻게 또 되는지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균 앨범 타이틀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짓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곡 주제가 어쨌든 간에 뭐 저한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결국은 우울함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 뭔가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계속 이 우울감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관찰을 해보니까 곰팡이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에 이제 습기가 차 있는 상황에서 쳐다보지 않는 부분에
구석이 있으면은 그 방에 곰팡이가 쓸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이 곰팡이가 증식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우울함이라는 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균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균이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는 19년도에 이미 정해놓은 거였어서 그때 사실 아트워크를 이미 받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소연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이 앨범을 들려줬었어요. 그러니까 19년도 버전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러면은 균이니까 곰팡이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되게 예쁘다.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떻냐. 그래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그 균 앨범 커버에 있는 그거는 실제로 망원경으로 본 균입니다. 나의 우울함을 더 확대해서 봤을 때 보여지는 그림인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뷰디님한테 여쭤보면은 네. 쿤디님이 앨범의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비트메이킹이라든지 사운드 디자인 아니면 스토리라인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편이잖아요. 네. 균 때도 마찬가지로 약간 작업 일해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받으셨나요? 네,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균에 이제 여튼간에 대부분의 참여한 프로듀서가 뷰티풀 디스코다 하는데 저는 사실 하나의 세션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쿤디님이 지휘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하고 해가지고 비트 룹 해가지고 비트 보내드리면은 갑자기 막 밴드랑 해가지고 막 이만큼 펼쳐서 오시고 오늘 할일 개원내기 같은 것도 막 디렉팅을 이렇게 해주셔서 나왔던 거고 그 나머지 곡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쿤디님 디렉팅 하에 저는 움직였었어요. 아니 쿤디님의 대작이었구나 이게. 엄청 그냥 편곡이라던가 프로듀싱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일일이 다 하셨던 거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쿤디님 같은 경우에는 뷰디님이 어떤 점에서 잘 구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맡기셨는지 프로듀서를.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 제하고요. 스타일이 있잖아요. 정말로 선호하는 음악이 있고 취향이 있고. 근데 정말 옛날부터 뷰티풀 디스코님이 어떤 샘플을 고르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제가 들었을 때 어떤 비트든 다 좀 듣기 편안한 걸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당연히 이런 힙합 기반인데 이렇게 따뜻함을 중시할 수 있는 걸 하려면 뷰티풀 디스코랑 해야 된다. 정말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생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트랙 바이 트랙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라던가 생각들을 좀 그때 당시에 담아내고자 했는지 오늘 할 일 개어내기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할 개원회가 뭐 아까 설명했던 그런 트랙의 어떠한 방법은 제가 가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뷰티풀 디스코님한테 전달을 드렸는데 뷰티풀 디스코님이 이렇게 해서 주셨고. 잠깐 그러면 그 룹을 만들 때 되게 공들여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막 좀 어떤 노력을 기하는지 좀 말로 풀어내실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균에서 제일 좋아하는 비트가 오늘 할일 개원내기거든요. 처음에 딱 제작을 했을 때는 제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쿤디님이 좋아하실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근데 또 막상 쿤디님 아카펠라 올라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또 그러고서 이제 제 스스로 이 곡의 매력을 찾아봤는데 그 몇 군데가 있는데 보통 EP 사운드에 이제 제가 어떤 효과 이펙팅을 했더니만 되게 EP 자체에 되게 띵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칙칙한 질감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저도 그때 처음 발견한 거였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저만의 방식을 하나 찾았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베이스를 보통 이제 베이스 세션을 받는다 하면은 전혀 다른 라인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아직 그래서 저도 스스로가 뭔가 그때 당시에만 해도 베이스에 뭔가 자신이 없을 때라서 좀 뭐 다른 뭔가가 오겠거니 했는데 기본 베이스 라인을 살려서 누기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좀 최애 트랙이 된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쿨카이 키트 이것도 한번 작업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초안이 시작돼서 작업한 곡인지. 이거는 그러니까 네이버 메일로 제가 비트 데모를 받아요. 항상 받는데
다른 프로듀서 분들한테? 네. 사실 그냥 비트메이커뿐만이 아니고 랩도 다 보내주면은 다 들어요. 혹시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즐겨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프로듀서 포니라는 분이 비트를 몇 개 보내주셨는데 되게 멋있는 거예요. 이분 비트가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사운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너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어떠한 공간계 같은 것들이 좀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막 그러다가 곡을 몇 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쿨가이 키트에서 뚠뚠뚠뚠뚠뚠뚠 이게 이 신스가 나오는 구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비트에 그 부분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니님한테 이거를 얘기를 드렸고 포니님이 흔쾌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내드리면 되죠 해서 그것만 따와서 새로 곡을 만들었죠. 네. 그때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맞아요, 그 맞아요. 룹을 들고 오셔서 이거에 일단 코드랑 드럼만 해달래요. 그래서 드럼이랑 코드 진짜 4개 해서 드렸는데 오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밴드한테 가서 이제 나머지 완전 펼쳐서 오신 거죠. 네, 그쵸, 그랬었죠. 쥐었습니다. 네. 그러면 쿨가이 키트에서 쿨가이라는 이제 워딩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쿤디님이 생각하는 쿨가이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 이것을 가사로 어떻게 표현하시려고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쿨가이와 뭐 쿨가이가 되고 싶다, 쿨가이처럼 행동한다 이거는 결국은 시대에 맞춰서 뭔가 쿨해지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요즘 특히나 그렇잖아요. 뭔가 쿨한 게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 쿨함의 정의는 옛날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지고 항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즘 제가 느꼈을 때 요즘 세대의 쿨해지는 어떠한 방향이 차갑고 뭔가 무관심하고 되게 대수롭지 않아하고 딱 자기 감정을 쉽게 내비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런 게 쿨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런 양반은 못 되는 사람이라 네 그래서 그거를 뭔가 좀 대조를 하는 어쨌든 활동하면서는 계속 어느 정도는 쿨함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아니 뭐 솔직해지면 안 되나? 그냥 뭐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냥 화도 쿨해질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오히려 쿨인 것 같은데 저는. 시원하게 화내는 거야? 시원하게 화내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그냥 막 지르고.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저는 여기까지 해야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안 되면 또 이상해지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노래였다고 보고 이제 마트료시카 미싱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윤성호, 누기, 신드럼님이 비트 프로듀싱으로 그리고 뷰디님이 편곡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 두 노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이 됐을까요? 이것도 뭐 일부러 뭐 작곡을 포지션을 바꾼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뷰티풀 디스코님이 저한테 솔트라는 밴드를 알려주셨는데 완전 지금까지도 너무 좋아하는 밴드가 됐거든요. 정말 멋있고 제가 느꼈을 때는 밴드 형식을 정말 안 따르는 어떠한 집단이라고 생각도 많이 들었고 되게 막 흥미가 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아마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그럼 밴드랑 먼저 작곡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 세션 받으러 가는 작업실에서 작곡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좋습니다. 내가 이거를 뷰티풀 디스코한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때 누기랑 같이 살 때여가지고 누기가 이제 형 어제 쿤디 거 뭐 합주하다가 나온 곡인데 진짜 개 좋아요 하면서 차에서 들려줬는데 제가 듣고 야 이거 너무 난해하지 않아?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이제 후에 곡으로 만들어지고 들으니 너무 좋게 난해한 느낌이 거의 안 나는 거죠. 이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완전 뭐 재즈하게 뭐 얼터너티브하게 거의 그런 이제 뭔가 락에서 쓸 것 같은 소리가 재즈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되게 난해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게. 근데 그게 마트로시카인지 미시게드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이 두 곡을 들으면 둘 다 이거였나 싶은 기억이 나요. 아마 미싱해져. 아마 미싱해져였을 사운드가. 그러면은 약간 뷰디님이 이제 그거를 좀 만듦새 있게 구성 네. 있게 이제 풀어주신 건데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다 쿤디님이 그냥 이제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와서 저는 그냥 사운드만 만졌어요. 아, 제가 진짜로? 기억하기로. 왜냐면은 FX 몇 개 넣어주시고 근데 마트로시카는 편곡이 조금 더 맛깔나게 나오긴 했어요. 뷰티풀 디스코님이 그게 후렴이 이제 2번 나오는데 그 2번째 때 조금 이게 더 고조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피아노 넣어주시고 기억나시나요? 피아노가 있어요. 이 P인가? 피아노가 있는데 제가 칼림바 쳤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칼림바도 있죠. 네. 그 첫 칼림바라고 네, 제가 얘기하시는 그냥 거. 집에 놀고 있던 칼림바가 있어서 한번 쳐봤는데 그냥 괜찮은 거예요. 소리가 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 튠 나가 있어요. 아, 근데도 잘 어울려서 로파이하게 잘 어울려서 네, 넣었습니다. 저는 그 마트로시카 2번째 후렴에서 건반 2개인가 3개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비트 스탬을 다시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하니까 그게 처음엔 잘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 비트 키랑 너무 안 맞아서. 근데 잘못 들은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합쳐서 들으니까 거기에서 되게 오는 갑자기 감정적으로 확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집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탬 파일 뜯어보기로.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마트료시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러시아 그 인형인가요? 그게? 그쵸. 네. 그 어떤 속성에 주목해가지고 이거를 이야기를 이 노래의 제목을 떠올렸는지. 제가 되게 좀 자기 속내를 꺼내서 뭔가 그걸로 셀링이 되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리고 그땐 더 그게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쓰고 싶은 얘기만 쓰고 어느 순간에 제가 저의 속내를 꺼내놓는 순간부터 그게 진짜 속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의 속을 꺼내주는데 꺼낼수록 이게 진짜가 아니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뭔가 꺼내는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마트로시카 같은 인형 보면은 마트로시카 인형 속을 꺼냈는데 또 그 인형이 있고 또 꺼내고 그 안에 또 있고 결국은 똑같이 그 꺼내려고 하는 어떠한 더 작아진 나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다 꺼냈을 때 아무것도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마트로시카라는 게 딱 적당한 비유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미싱 에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곡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클럽에 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는 형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먹고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랑 대화하는 느낌? 저도 내향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대화가 너무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 앞에 있으니까 괜히 막 힙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술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별로 안 그러고 싶은 거가 보이는데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그 형이 저한테 이제 그런 조언을 물어봤을 때 제가 되게 막 열심히 대답을 해줬는데 이 형이 제가 열심히 대답해주는 거를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아예 안 듣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좀 그 상황이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그래서 그 클럽에서 뭔가 다들 제가 귀에 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머리가 안 느껴지는 그래서 뭔가 목이 없는 사람들이 상상이 갔고 그래서 그렇게 했죠. 좋습니다. 뒤이어서 조크플라워랑 이제 진짜를 보여달라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두 트랙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작업이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조크플라워가 기억이 완벽하게 나진 않는데 이것도 비트를 제가 부탁을 했죠. 네. 뷰디님에게? 네. 네. 제가 먼저 스케치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밴드 세션으로 해가지고 또 그거 와가지고 또 다시 재편곡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마 조크플라워도 벌스 2부터 비트가 바뀌는데 맞아요. 그건 밴드가 네, 맞아요. 먼저 시작했었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샘플 루프로 돼 있는 그거였다가 이제 제가 밴드랑 같이 하면서 근데 이 뒷부분에 뭔가 좀 엄청 그 부분 그 뒷부분에 제가 뭔가 그 곡 내용에서의 뭔가 여성과의 어떤 대화를 진짜 좀 건방지지만 프리재즈처럼 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되게 유려하게 말하듯이 막 이렇게 하고 싶다 보니까 비트를 그런 식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되려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좀 즐겁게 나왔었죠. 오, 좋습니다. 맞아. 프리재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데 저한테는 이 균이 약간 투핀퍼 버터플라이 같거든요. 예, 네. 전 진짜 왜냐면 정말 감사합니다. 게다가 쿤디 두 번째 앨범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뭔가 그 감성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색채는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저도 프리재즈를 제가 많이 들은 건 아니고 결국은 캔드릭이 했던 것 그리고 플러스로 그 벌스2의 어떠한 그 리듬적인 레퍼런스는 콰지모토였거든요. 그 피치 업해서 되게 그냥 툭툭툭 말하듯이 던지는데 그게 다 랩의 리듬이 말이 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여기에 코러스로 이제 은혜가 들어가 있는데 당시에 저랑 데자부 작업실 옆방 쓰는 친구여서 그냥 이제 제가 하드 사줄 테니까 노래 좀 불러라 이런 식으로 불러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를 불렀죠. 특히 이것도 벌스2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은혜의 코러스 라인을 다 제가 먼저 불렀어요. 그래서 은혜한테 이렇게 해줘. 여기 빠바빰빠빰 이런 거 좀 해줘. 이 라인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습니다. 진짜로 보여달라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이제 프로듀서가 다르죠. 이제 네, 엘라이크 엘라이크 누나랑 했는데 엘라이크 누나랑 제가 18살 때부터 알았거든요. 페이스북 친구였고 그러셨구나. 근데 항상 그거였어요. 그 해마다 엘라이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엘라이크 누나도 쿤디 판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였고 안지 한 5, 6년 돼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이태원 매덕스 피자에서 피자 먹고 대화 좀 하고 했는데 되게 얘기도 잘 맞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이제 만나가지고 당시에도 작업하던 것들이 있었고 이랬는데 오랜만에 뭔가 이런 균 컨셉의 뭔가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뷰티풀 디스코한테 부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후보군이 몇 명 더 있었거든요. 이 앨범에 제격인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엘라이크 누나였고 하지만 엘라이크 누나한테 부탁을 한 곡 중 진짜를 보여달라니라는 곡은 이 누나가 어려워하겠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곡이다. 해서 어떤 면에서? 이게 사실은 진짜를 보여달라니가 에미넴의 스탠의 리버스 버전을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스타가 팬한테 하는 얘기. 그래서 이야기를 또 이것도 쭉 푸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은 것들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다른 악기 나왔다가 사라졌다 무슨 뮤지컬 보는 것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또 그 누나 방식대로 써서 줬는데 그냥 그게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거는 이제 들으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제 쇼미더머니의 어떤 상황을 제 정말 막 사람들이 방송에서 보여지는 저의 막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아닌 사실 속으로 되게 숨기고 있었던 긴장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막 이런 거의 이야기를 사이드 라인 스토리를 들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쓰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뷰디님이 만드신 AA 레코드라고 있나요? 네, AA's 네. 레코드. AAS 레코드랑 100점짜리 답안 이 노래 두 작업기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AS 레코드는 저의 기억에 따르면은 제가 그때 그 신디사이저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야마 DX7S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처음 사가지고 뭔가 테스트 해본답시고 그걸로만 비트를 다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 그거를 그냥 쿤디님한테 들려드렸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또 좋다고. 네, 그래서 거기 또 녹음해 주셨고 거기는 밴드 세션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거 다 오리지널로 그냥. 그냥 네, 룹으로? 그대로 룹 아니고 좀 조금 구성 좀 구성 있었어요. 네. 그걸 그대로 그냥 쓰셨던 곡입니다. 이거는 그때
밴드 세션을 받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그 질감이 좋아서 그냥 원 버전 그대로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뭐 100점짜리 답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서 근데 그 곡에 그냥 한 특정 구간을 얘기 들으면서 이 부분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이게 메인처럼 들리는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뷰프 디스코님이 다시 재해석을 해주셨는데 완전히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좀 감흥은 비슷한데 그래서 그러고 이제 밴드 세션 받군. 네. 이제 뷰디님이 아니라 엘라이크님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MT 스팟, 네. 모노캣님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인질극도 작업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T 스팟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뭔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웃겼던 댓글이 뭐였냐면은 쿤디 판다의 연애곡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은 짝사랑과 이별곡밖에 없다. 그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누군가를 만나면서 설레거나 기분 좋을 때 이야기를 안 쓰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매듭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MT 스팟이라는 곡을 짜면서 결국은 제가 계속 그런 이별곡과 막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게 결국은 제가 균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썩어 있는 부분과 되게 좀 맞아 떨어지는 대목 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뭔가 공허가 채워지길 바라고 근데 사실 채워지길 바라니까 더 공허하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인과 이런 걸 얘기로 하고 싶었고 이제 엘라이크 누나한테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누나 이제 딱 보내줬죠. 근데 보내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멜로디 라인이 막 나왔죠. 그래서 그걸 이제 누구한테 부탁할까 하다가 되게 리치한 보컬이 필요했거든요. 풍요로운 보컬이 필요해서 풍요롭다. 그래서 바로 따마 형이 생각이 났고 근데 따마 형이랑 저랑 모르는 사이라 주변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따마 형이 연락을 받아서 주셨고 너무 다행히도 해주셨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제가 탑라인 짠 버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막 기교 같은 거는 따마 형이 부리는 그런 박자적인 기교는 제가 당연히 의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따마 형이 이제 그 멜로디 라인에 맞춰서 더 막 바리에이션을 중간중간에 정말 살아있는 목소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줬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인질극 같은 경우도 되게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공연할 때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앨범에서 제일 차분한 담담하고 뭔가 이 하루가 다 끝난 어떠한 야밤의 어떤 그걸 원했는데 모노캣 님이 이제 그 첫 비트의 첫 구간을 보내주셨죠.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한번 짜보겠다 해서 그냥 첫 벌스를 짰었어요. 근데 이게 노래가 인질극인 이유가 결국은 또 그 우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계속 맨날 우울해하지? 뭔가 해결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우울해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랑 같이 있던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일 너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너일 수도 있어. 너가 너 비비 맞추는 게 제일 힘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맞네. 내가 어떠한 계속 이 우울감을 표출한다는 게 내가 나보고 땡깡 부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저를 인질 삼아서 저한테 하는 자작 인질극 같다라는 느낌? 이 모든 우울을 표출하는 게. 그래서 첫 벌스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벌스 2 같은 경우도 이제 딱 바뀌는데 이제 지효라는 친구가 이제 약간 나레이션 같은 8마디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뭔가 스눕독 같은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스눕독 같은 사람이 없어서 스눕독을 왜요? 그냥 뭔가 힘이 더 빠진 나레이션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효한테 그냥 툭 던지듯이 지효한테 8마디 좀 해봐봐. 뭔가 너 잘할 것 같아요. 했는데 잘 나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노래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토해내고 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라는 정말 유치한 말을 하면서 끝나는데요. 이걸 이제 균 콘서트 때 사람들이 따라 불렀어요. 이 부분을. 그 따라 부르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지. 내용 자체가. 그래서
공연이 다 끝났을 때 앵콜을 할 때가 왔었거든요. 근데 앵콜 할 때 인질극을 또 한 번 더 했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말 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다는 말을 이 곡을 하면서도 하지 말고 앞으로 살면서도 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질극 할 때 일부러 마지막 마디를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 트랙 디스코 블루, 뷰티풀 트라이, 로튼 토마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세 곡 다 뷰디님이 만드신 곡인데 이 곡 같은 경우에도 작업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각각 트랙? 디스코 블루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진짜 그 뭐랄까 제가 그때 당시에 DJ 해리슨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약간 좀 DJ 해리슨이 라이브 드럼을 잘 치니까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한 비트를 잘 만들어서 거기다가 조금 이제 좀 뭔가 좀 흩날리는 듯한 느낌의 그런 걸 하고 싶었던 트랙인데 이때도 좀 쿤디님의 디렉이 좀 잘 돼 있었던 게 중간에 뭐 드럼 브레이크를 넣고 싶다든지 그런 말을 해주셔서 그 디렉팅으로 완성이 되었던 곡인 것 같아요. 다음 노래도 뷰티풀 트라이. 근데 이게 뷰티풀 트라이가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러니까 작업은 다른 곡들이랑 비슷하게 했는데 제가 뷰티풀 디스코님한테 마트루시카에 있는 어떠한 악기를 빼와서 그 딴딴딴딴딴 그게 멜로디? 네, 그 멜로디 그게 나오기 전에 스케치 버전이 있었는데 네. 제가 마트루시카에 그 든든든든든든든 이거를 악기를 갖고 와서 거기에 그 이제 악기를 참 써달라고 네, 했죠. 이걸 똑같이 써달라고 했어요. 이 라인은 바꿔가지고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냥 그게 좋아서 아니면 뭔가 좀 그게 약간 연결되는 비브라폰 계열이잖아요. 네, 네. 근데 비브라폰 같은 어떤 동글동글한데 따뜻한 소리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그냥 본능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세션을 밴드 세션도 썼지만 뒷부분에 이제 엘라이크 누나가 오르간이랑 피아노를 또 쳐주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성호 형이 기타 솔로 조지거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원래 훨씬 더 긴 버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작업할 때 그냥 루프로 돌려놓고 이제 막 하는데 사실 그 형뿐만이 아니고 뭐 누기 형도 그렇지만 삘 타면 진짜 계속 나가는 스타일인데 막 그래가지고 막 한번 했는데 너무 길고 짠 하고 끝나는 느낌인 거예요. 마지막 오케이. 마무리가. 근데 그것도 너무 멋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뭔가 더 갈 것 같다가 갑자기 슉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훨씬 더 곡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짧은 버전으로 녹음을 다시 해서 그걸 썼던 기억이 있고요. 로튼 토마토 같은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오늘 할 일 개어내기 이후에 만든 그 두 번째 곡이었어요. 이게 네. 그 참 웃긴 게 첫 번째 곡이랑 마지막 곡을 제일 먼저 만들고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하면서 짠. 네, 이것도 비트가 그냥 보내주셨는데 네, 좋았어요. 좋다고 좋아서 해주셔서. 네. 좋아요. 써볼게요 이러고 하고 잠깐 그러면 로튼 토마토는 약간 좀 비트 만들 때 어떤 뭐 본인만의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로튼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냥 정확한 뭐 어떤 곡이 있는 건 아니고 맨마션 스타일의 프로덕션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맨마션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스케치를 해서 보내줬는데 이거 너무 좋으니까 또 밴드 그 누기님께서 그때는 베이스를 친 게 아니라 무그 쳤어요. 연주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멋있게 완성이 되었다. 그 무그 베이스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분위기에 제일 잘 맞는 베이스가 완성을 시켜준 느낌? 그래서 되게 좀 좋았죠. 그래서 로튼 토마토도 비교적 진짜 빨리 나왔고 뭐 이거에 대한 어떠한 감정이나 가사 내용 이런 거는 뭐 디스코 블루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슬픈데 추는 춤 같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우울할 때 우울함을 떨쳐내려고 추는 춤? 근데 그 영감이 타일러의 미스터 롤리 911 미스터 롤리의 가사에 있거든요. I'm the loneliest man alive but I keep on dancing to throw them off 라는 가사가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떨쳐내려고 춤을 춘다. 근데 그 곡을 제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기도 하고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그런 걸로 또 곡을 짜게 된 것 같고 Beautiful Try 같은 경우도 직역을 하면 아름다운 시도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벌스 1, 벌스 2에서 저한테 사과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이 사과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훗날에 문제 삼을까봐 진짜로 사과하는 게 아니고 훗날에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 미연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한 그런 느낌? 근데 정말로 그게 괘씸하고 이런 걸 떠나서 되게 부러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든 훗날에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 균을 만들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아예 안 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구렁텅이로 빠지는데 사람 상태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잠식당하고 그냥 밑으로 계속 정확하게는 더 가라앉고 싶다가 아니고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막 이런 절실함이 없는데 적어도 저한테 사과해서 뭔가를 막아내려고 하는 애들은 삶에 대한 의지가 너무 있으니까 연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무기력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안 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되게 역설적이지만 그런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시도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Beautiful Try라는 이름을 적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곡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표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주인공이 친구들이 추천해서 병원에 예약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끝나게 되고 로튼 토마토에서 다시 굉장히 신나고 뭔가 분위기 산뜻한 느낌으로 가는데 뒤에 들어보면은 결국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고 변기에다가 내리면서 앨범 내용이 끝이 나죠. 결국은 뭐 열린 결말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주인공 제가 투영된 이 주인공이 계속 우울할 것이냐 원점으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앞으로 나갈 것인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저 또한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앨범을 끝낼 때 그래서 치료를 받았다 혹은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입니다. 역시 균. 이래서 작업기랑 인터뷰를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또 이야기들이라던가 작업했던 과정이라던가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들 얘기 들으니까 더더욱 되게 또 균을 들으면은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균의 작업기를 이야기해봤는데 쿤디님 이렇게 뷰디님이랑 다양한 세션분들 그리고 프로듀서 피처링 분들하고 작업한 균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앨범인지 궁금합니다. 뭐 아까도 훑으면서 재건축이랑 가로 사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말 더더욱이나 뭐 트랙 순서 뭐 어떤 뭐 곡 주제 이런 것만 제가 했지 음악적인 어레인지먼트는 결국은 다 비앙형이 했고 가로 사옥도 사실 좀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건축보다는 훨씬 더 제 아이디어와 제 의견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어떤 편곡의 방향이나 아니면은 뭔가 여러 가지로 여전히 그 사람들의 어떠한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추진해서 뭔가 제 걸로 갖고 온 느낌이 좀 크거든요. 근데 균은 만들면서 더 내가 통제권이 있고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떠한 방향으로 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앨범이기도 하고 뭐 이번에 모듬2도 그렇지만 균 전에는 뭔가 만족이 한 60%? 근데 균은 만들고 한 85%까지 만족했던 기억이 있어요. 뷰디님 같은 경우는 균 함께 작업하시면서 어떤 점이 재밌었고 좀 어떤 점을 새롭게 배운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고 저 되게 그냥 만들면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느새 보니까 아까 처음에 오늘 할 일 개원액이 첫 곡만 할 때만 해도 요거 한 곡 정도 작업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쓰려고 보니까 제가 3곡 빼고 다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당했구나.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총괄은 아니었지만 저는 진짜 그 앨범의 프로듀서는 쿤디 판다님이었다고 생각하고 쉽다고 얘기하면 웃기겠지만 쉽게 명반에 참여한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약간 본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프로듀서로 참여한 비트테임 이야기 좀 잠깐 해보고 갈까요? 네.
이거 뭐 많이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예, 몇 장만 좋습니다. 짚고 갑시다. 예, 좋습니다. 스포티파이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슈팅 비치 볼 세비지 스네이크스랑 NCT 프리에 있는데 네. 이 두 비트 앨범 같은 경우는 담고자 하는 사운드나 약간 무드 같은 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까 이제 여튼간에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생존 신고예요. 제가 비트 앨범, 테이프는. 앨범 내는 것들은 저는 쿤디님이 앨범 내시는 거랑 좀 방향이 다르고 여튼간에 이제 누군가가 나중에 나를 알았을 때 뷰티풀 디스코를 검색했는데 거기 음원 사이트에 비트 테이프 여러 장이 있으면은 거기 카탈로그가 될 거잖아요. 아 이런 스타일도 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라서 일단 수딩 비츠 볼 세비지 스네이크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아마 스포티파이가 나온 지 국내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내 비트 테이프 하나 올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컴퓨터에 있던 거 다 모아서 그냥 올렸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였고 앵자이티 프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때 동안 이제 조금 뭔가 다들 좀 불안해하고 그럴 시기였는데 좀 저도 불안했지만 이제 여튼 비트를 만들 때는 되게 좀 그런 거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고 느껴서 그래서 그 어느 특정한 시기에 비트들을 다 모아서 그 감정을 담아서 앵자이티 프리라고 지은 비트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 그 비트 이 위에 이거는 네, 수딩 비트. 슈링 비치는 이거는 스포티파이에만 있던데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국내 스포티파이 테스트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국내에도 낼 만한데 안 내셔가지고 왜 그런가 했는데 나름의 의도가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밍 인터루드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어떤 비밍 내용이 인터루드는 앵자이티 프리 다음에 나온 건데 네네. 제가 이사를 했어요. 지금의 집으로. 네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음. 원래 살던 집은 되게 깜깜했거든요. 어둡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비밍 인터루드를 발매할 때는 되게 해가 쨍쨍한 해가 너무 들어서 더울 정도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그게 약간 좀 중간에 인터루드로 따지면은 되게 희망찬 그 인터루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뭔가 좀 빛이 내리쬐는 그런 느낌의 앨범을 좀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비밍 이렇게 했는데 조금 여기서는 제가 신디사이저의 사용이 조금 더 늘었어요. 좀 비트 자체에서 그거를 비트에 잘 녹이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했던 것 같고 그런 앨범이었어요. 나는 사람이 밝아졌나 싶었는데. 제 환경이 바뀌었어요. 오케이. 노르웨이의 뮤지션인 네. 크리스토페르 에이크렘과 함께한 더스크던 이거는 SNS 통해서 교류했다가 작업까지 이어진 걸로 아는데 이분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팔로잉을 했고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크리스토퍼 에이크램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의 레이블 뮤추얼 인텐션스라는 레이블이 있거든요. 여기를 대표하는 래퍼 이름이 이제 아이반 에이브라고 있는데 이 사람 노래를 듣다가 트럼펫 연주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그게 에이크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마팔이 와가지고 제가 그냥 메시지를 해버렸죠. 작업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함 하자. 네, 함 작업하자. 했는데 걔가 또 좋다는 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케치들을 막 잔뜩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케치들을 다 편곡을 하고 저만의 색깔로 바꿔서 낸 게 그 더스크 앤 더니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좀 쓱싹. 친구가 됐죠. 네. 뭐 실제로 아직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걔도 뭐 동양권에 올 일이 없었고 그렇게 저도 힘들지. 노르웨이를 갈 일이 없었고 너무 멀긴 하지. 네. 언젠가 만날 수 언젠가 있기를. 만나겠죠. 좋아요. 해외 음악가하고도 이제 뷰티풀 디스코님이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 네. 컴필레이션 앨범에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미러게이저 이것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미러게이저요? 네, 어떻게 함께 하게 됐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저기 이 미러게이저라는 아티스트가 속해 있는 프레시 셀렉트라는 레이블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하죠. 네, 그분들이랑 거기 대표분이랑 교류가 좀 있었어가지고 이분이랑 또 얘기하다가 또 그분의 레이블이 되게 프레시 셀렉트가 되게 좋았던 게 초기작에 보면은 막 마인 디자인 앨범이라든지 날리지라든지 특히나 그 썰이라고 TD 그 사람 앨범도 있고 해서 되게 잘 보고 있었는데 교류를 하다가 미러게이저라는 아티스트 리믹스를 한번 해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아, 왜냐면은 제 성향을 살린 게 아니고 하우스를 그쪽. 하우스를 그러네.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난 특이해가지고 시도를 또 하는구나 막 아니요, 했는데. 그냥 걔가 해달라니까 해줬어요. 오케이.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로. 그렇다면은 뭐 작업한 트랙 중에서 네. 좀 마음에 들었던 거, 좀 기억에 남는 트랙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또 친구가 된 아까 얘기했던 플로필즈랑 같은 베를린 사는 친구인데 사이비라고 그 친구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한국에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술도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아가고 난 뒤에 그때 기억을 좀 가지고 비트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목을 무조건 뭐 남산 뭐 이런 걸로 짓고 싶대요. 그래서 알겠다 해서 만들어서 완성을 해서 이제 발매를 했는데 이게 뭔가 저한테는 좀 플레이 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어요. 그 사이비라는 타워 덕분에. 그래서 좀 나도 앞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단순하게 그냥 이제 뭐 포트폴리오 쌓는 뭐 이런 네. 거 생존 신고 여튼 간에, 이상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네, 여튼 이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던 게 로우파이 비트 만들면서 돈 버는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국내에서는 네. 그런 시장 같은 게 좀 부족하긴 하죠. 근데 그 하시는 분들 되게 유명한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다들 온라인으로만 활동하셔서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내일 또 한 분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랑 또 비트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또 발매할 것 같고 한데 여튼간에 시장이라고 할 만한 건 없지만 다들 숨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아니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이비나 그분들은 이제 좀 해외에서 좀 그래도 스트리밍 수도 나오고 네. 막 시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좀 셀링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좀 아쉽거나 뭐 좀 더 바깥에서 활동하고 싶다 뭐 생각도 있으시지 않으세요? 해외 오프라인이요. 너무 하고 싶죠. 불러준다면 좋겠지만 아직 제가 스포티파이적으로 많이 큰 힘을 가지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친구들이나 같이 함께 하면서 좀 제 얼굴을 좀 일단 비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생존 신고만 하지 마시고 네. 좀 앞으로 좀 나와요. 좀 전략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 넋이 라디오가 조금 그런 갖춰지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겠고 이제 세부린에게 마무리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쿤디님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또 준비하고 있는 뭐 활동 계획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지금 연말이고 쉬면서 일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일단은 플래시압 앨범이랑 합작 앨범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래퍼랑 만들려고 하고요. 그 사람이 먼저 얘기를 꺼내기 전에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누구랑 앨범 만든다라는 얘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내년에 하나 더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앨범 단위. 아니요. 이제 음악에 관련한 거지만 제가 음악을 하는 건 아닌 약간 일종의 큐레이팅 국내 아티스트들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앙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뭐 이제 앨범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네. 외부로 뭐 DJ나 아니면 또 활동하려고 하는 거 없으세요? DJ는 제가 너무 언더그라운드 음악만 틀어서 이제 아무도 안 불러줘서 계획을 하고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음악은 계속 만들고 네, 있는. 그쵸. 그거랑 그 저희 플래시샵이 저 프렌드샵이라고 이제 공연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까먹고 미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도 2회 정도는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프로듀서, 비트메이커, DJ로서 뷰티풀 디스코님이 준비하고 있는 뭐 프로젝트나 활동 있으시다면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로우파이 강자들이랑 좀 작업을 하고 싶고 할 계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제가 최근에 발매했던 콰르토 있잖아요. 그거를 사운드굿이라는 연남동의 LP샵이랑 CD를 발매할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머천다이즈도 있고 그러고 그 발매하고 나서도 아마 또 다른 앨범들 또 몇 개 또 계획하고 있어서 뭔가 그런 식으로 또 꾸준히 발매할 것 같습니다. 계속. 네, 이제 진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
넋이라디오 이제 좀 소감? 저기 비양님이 오늘은 옆에서 원래 셉셉이 많이 쳐주시면 좋았는데 이거 계속 듣고 계셔가지고 일단 비양님부터 오늘 어땠는지 오늘요? 부탁드립니다. 뭐 네. 오늘 재밌었죠 뭐. 꿀잼이었나? 듣는 작업기는 이런 것들은 처음 들어보셨죠 사실. 뭐 거의 아는 얘기긴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균을 정말 좋아하는 앨범으로 진지하게 한국에서 나온 힙합 그런 앨범 중에서 사운드적으로 가장 제 취향에 가까운 앨범이거든요. 저 역시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언제나 좋죠. 더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대단한 걸 하진 않았지만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뷰딩님한테도 또 네. 소감 한번 물어볼게요. 네. 뭔가 이런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어서요.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한 거의 3시간 녹음했는데 이거 지금 네. PD님 눈 감기고 지금 죄송스러워가지고. 아 근데 진짜 3시간 했구나. 형께서 1시간 반에 끊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래 1시간 반에 끊으려고 했는데 이거 또 이렇게 길어졌네 진짜. 네, 쿤디님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 엄청 오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균 앨범 낸 게. 그리고 너무 그때랑 또 지금이랑 너무 상황도 많이 바뀌고 사람도 좀 바뀐 것 같아가지고 어떤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는 시간이라서 일단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말하는 거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나 너무 즐거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저도 너무 즐거웠는데 마지막으로 방송에 보고 계실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하고픈 본인의 것이 아닌 앨범이나 음악가 음악이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양님부터. 저는 사실 음악을 CD로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거실에 이제 CD 플레이어가 있어서 CD를 많이 듣는데 최근에 구매해서 최근에 계속 들었던 앨범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이고르라는 앨범. 이게 제가 이 앨범 진짜 좋아하는데 CD가 없더라고 보니까 거실에서 들으려고 보니까 이게 없었네? 해가지고 샀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진짜 좋아요 그 앨범. 그 이게 해보죠. 유명한 노래들이 있잖아요. 뭐 네. 얼스퀘이크나 뭐 보이즈 있었건 뭐 이런 것 유명하지만 안 유명한 트랙도 진짜 좋거든요. 그 구성이 어마어마해요. 추천드립니다. 앨범이니까. 네, 좋습니다. 저도 이고르 좋아해서 이고르에서 그 타일러가 메인으로 썼던 CD를 샀어요. 뷰디님 추천 앨범. 저는 이제 최근에 나온 앨범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꽈르토라는 앨범의 비트 테이프 제목들이 다 그 포르투갈어예요. 그렇게 지은 이유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새벽에 그 느낌을 담고 싶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실제로 들었던 음악이 그 주앙 질베르토의 아모로소라는 앨범인데 그 사람 목소리가 그 선생님 목소리가 진짜 차분하거든요. 완전 만약 그때 당시에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있었으면 그 사람 음악이 24/7 그 로우파이였을 정도로 진짜 차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로우파이의 바이브랑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브라질 음악이니까 브라질어로 제목을 다 지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혼자 계실 때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요하게. 그렇다면 쿤디님은? 저는 최근에 이제 많이 듣게 되는 게 블랙밀크의 Everybody Good이라는 앨범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균 좋아하면은 더 산뜻하고 신나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프로덕션이 정말 멋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추천하신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조앙 질베르토, 블랙밀크까지 모두 스포티파이에서 검색해서 들어보시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시간 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넋이라도는 스포티파이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이번 화의 풀텍스트 인터뷰와 관련 컨텐츠는 리듬 소망사랑, 넋 매거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작진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넋 라디오.